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약 29년 9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고려대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최보일 교수님께서 코로나19 시대에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을 야기하는 바이러스 이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15분밖에 없는 관계로 바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인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진단을 하면서 그 질병을 방어하고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나쁜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다른 방향으로 치료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바이러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흡기 바이러스를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호흡기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예방접종 대상, 그다음에 예방 홍보 중점 대상, 유행 여부 조사 감시 대상, 그다음에 WHO의 감시 대상 감염병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옆에 있는 사스코브2 같은 경우에는 WHO 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염 루트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상기도 감염과 하기도 감염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상기도 감염은 주로 이제 경증의 질환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라이나이티스나 코프나 커먼 콜드 같은 그런 원인을 증상을 나타내고, 하기도 감염증은 그거보다 조금 시비어리티가 높아서 브론키올라이티스나 뉴모니아, 또 지나가서는 COPD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박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상기도와 하기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기는 힘들지만 코와 이누두는 상기도, 그래서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상기도 쪽을 주로 공격하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기관, 기관지, 폐 등의 그 하기도 쪽을 주로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병관리청이죠.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매주 우리나라의 전체 호흡기 바이러스 환자의 경향을 분석해서 매주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킨네스 코리아 인플루엔자 앤 레스피레이터리 바이러스 서베일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상기도 감염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1년에 한 환자들의 모수는 약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가 어느 시기에 유행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 분석이 가능한 그런 서베일런스 시스템입니다. 대상 병원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 8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8가지 바이러스가 또 서브 타입으로 많이 나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10서너 가지의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를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아주 좋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휴먼 라이노 바이러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콧물만 일으키는 이제 일반 감기 바이러스였는데, 2019년과 2020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 라이노 바이러스가 좀 특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2019년도에는 그 지난 한 3년 동안의 데이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크게 이제 바운드가 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감염증이 많이 이렇게 억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라이노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의 상기도 감염증 환자에서 그 원인 병원체로서 이상하게 발생률이 높아지는 그런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라이노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라이노 바이러스는 종류가 하도 많아서 100여 가지, 지금 한 200여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RV A 타입과 B 타입이 주로 이제 그 상기도 감염증을 일으키면서 주로 이제 커먼 콜드의 원인 병원체이고요. 최근에 이제 HRV-C가 나타나면서 이 HRV-C에 감염이 된 환자들이 중환자실로 가는 비율이 좀씩 높아져서 라이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HRV-C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우리나라의 그 라이노 바이러스 연중 그 발생 현황이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아주 특이하고 아주 재미있게 호주에서도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서도 라이노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이 유행하는 이 시기에 라이노바이러스가 튀는 거를 이제 가지고 라이노바이러스 연구자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측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RSV라고 이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한 2살 이하의 전 세계 어린이들이 한 번씩은 다 감염되는 그런 아주 감염력이 아주 광대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면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의 그 패턴을 분석을 해본 결과에는 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한 3, 4주 전에 RSV가 먼저 나타나는 그런 아주 티피컬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하는 그 유행을 인디케이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노바이러스 RSV도 호흡기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라이노바이러스 RSV의 유전자 변이에 대한 이제 특성을 분석을 했고, 지금 현재 RSV가 A, B로 나뉘고 있는데 RSV-A가 좀 특이한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서 2013년부터 돌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RSV 또는 라이노바이러스 전부 다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변이가 있을까봐 이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커다란 변이는 없고, 다만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에서 약간의 그 변화가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RSV는 그런 그 질병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 그다음에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RSV는 백신이 없습니다. 다만 2020년 3월 달에 WHO하고 그다음에 그 이프마이라는 그런 그 데이터를 보면 약 한 80여 개의 후보 물질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페이스 2, 페이스 3까지 들어갔던 그런 백신 후보 물질 또는 치료제 후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과 2020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19년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름 감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라인플루엔자는 항상 한 5, 6월 달에 시작해서 7, 8월 달에 피크를 치고서 한 9, 10월 달에 없어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2020년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나서는 여름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고요. 메타니모 바이러스도 봄에 많이 유행하는 바이러스인데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타니모 바이러스를 억제했다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개인위생 환경이 아주 철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보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여름쯤에 이제 한 유행을 하는데, 보카 바이러스도 올해에는 유행 양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노바이러스는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그런 양상이 보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질병이 전부 다 저감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 분야에서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그런 분야이고요. 특히 이제 관심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20, 2021 절기라고 이제 하는데요. 지금 시작이 됐는데 2020, 2021 절기에서 아직까지 예년에 비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늦은 그 경향이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호흡기 바이러스 말고 이제 다른 그 질병을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에 이동환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엔테로바이러스, 수족구를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바닥으로 나타났고, 엔테로바이러스의 전반적인 양상을 보면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그 티피컬한 그 유행 양상을 보이다가 2020년도에는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병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는 또 그냥 그 예년 수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예년 수준의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스쿨 클로저 같은 그 소셜 디스턴싱 이펙트가 모든 패소젠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특이성이 뭐가 있는 것인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 앞으로 이 감염병을 대응하는데 좀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루엔자를 보시면은 인플루엔자 시즌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ILI 지수가 3.6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1.5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또는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 결국에는 인플루엔자는 남반구에 있는 그 나라들의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데요. 호주의 예를 보면은 2020년도에 인플루엔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남반구에 있는 남미, 브라질의 그 결과를 봤더니 브라질은 인플루엔자 데이터 자체를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제한점은 있고요. 어쨌든 RSV가 인플루엔자보다 한 3, 4주 먼저 나오는데 이것이 예년같이 동일한 패턴이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코로나와 초기 증상이 거의 유사한 인플루엔자나 RSV 같은 감염 케이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그 액세시빌리티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의 서베일런스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다 아시는 분야라서 유전자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약제 내성이 나타나고, 백신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이제 질병이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원래가 이런 그 물새에 의한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에 있는 바이러스가 아닌데 물새에서 사람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종간 전파가 되면서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약 한 1950년대부터 개발돼 가지고 거의 6, 70년 동안 안정성이 확보가 됐지만 또 나름대로 디스어드밴티지도 있어서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의 미스매치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백신의 미스매치에 의해서 백신 에피커시가 떨어지고, 어느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까지 떨어진다는 것, 이런 경우에는 백신을 맞으나 안 맞으나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이런 백신 에피커시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년 백신을 갖다가 항원이 바뀌면서 백신을 이제 새로운 백신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유니버설 백신이라는 거를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항원성의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가 유니버설 백신을 통해서 인플루엔자를 꾸준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3천만 명이 넘고, 지금 현재는 뭐 3천 몇백만 명이 됐고, 사망자도 100만 명이 훨씬 넘은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뭐 두 글자, 두 자릿수 아니면 세 자릿수까지 잠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그 패턴은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쭉 한 12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그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을 우리가 보고서 마치 빙산이 모두 다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물 밑에 숨어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반적인 그 형태를 우리가 빨리 알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 빠르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